여러분, 오래된 서랍 하나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열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한 그 서랍 말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쓰지 않는 물건들, 빛바랜 종이들, 의미를 잃은 무언가가 조용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 한 장,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과 찍은 사진 한 장, 아니면 그냥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작은 물건 하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는 그것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풍수를 공부하고 사람의 운명과 기운을 들여다보며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하신 분도 만났고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도 만났습니다. 젊은 날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서신 분도 만났고 평생 단 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분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분들을 오래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 가지를 공통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무언가 모으고 깊은 곳에 숨기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관계든 아니면 마음속 깊은 상처든 사람은 무언가를 자꾸만 모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깊은 서랍 속에 꼭꼭 숨겨두고 싶어 합니다.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야만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니까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감춰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느라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우셨습니까? 오늘 저는 무엇을 더 모을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비워도 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오늘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을 숨겨두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재물을 숨겨두신 분도 있고 감정을 숨겨두신 분도 있고 자존심을 숨겨두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단단히 움켜쥔 분일수록 가장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 분이 기억납니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셔서 주변 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림 하나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반듯한 자세, 조용한 목소리, 언제나 여유 있어 보이는 미소,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분을 보고 저분은 참 잘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읽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표정보다 눈빛에 있었고 눈빛보다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두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도 많은 법이지요. 저 또한 젊은 시절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이든 조금씩 쌓아온 인연이든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작은 마음이든 저도 그것들을 꼭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지금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결코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꽉 쥔 손바닥에는 햇빛도 내려앉지 못하고 빗물도 고이지 못합니다.
그 손은 지키고는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운의 흐름입니다. 기운은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막히면 죽습니다. 땅의 기운도 그렇고 물의 기운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쥐고만 있으면 막히고 막히면 끝내 썩어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기운을 지닌 땅은 항상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막힌 곳이 아니라 기운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에 있습니다. 서랍 속에는 이미 텅 빈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고 싶어 합니다. 서랍을 열면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보면 무언가가 느껴지니까요. 그 느낌이 비록 아프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끝내 풀지 못한 원망,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시절,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삶에서 떠나갔고 그 시절도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마음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고 평생 짊어집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왠지 더 두렵습니다. 내려놓으면 그 시절도, 그 사람도, 그 감정도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저를 배신한 기억, 사랑했는데 끝내 이어지지 못한 관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끝내 사과하지 못한 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향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 이것들이 서랍 안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서랍은 그래서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도 실은 가장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서랍입니다. 비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꺼내버리지 못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끝내 흐려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도 그렇게 고여버린 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는 맑았는데 오래도록 흐르지 못해 지금은 탁해진 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래 사람을 보아온 눈으로 말씀드리자면 몸이 아픈 분들의 상당수는 마음 어딘가에 오래된 응어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풀어내지 못한 원망이 있습니다. 몸의 기운이 막히기 전에 마음의 기운이 먼저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께 저는 종종 여쭙습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잠시 말을 잃으십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썩어가는 물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고여있던 자리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가 먼저입니다. 마음의 서랍이 조금 가벼워지면 몸도 조금씩 따라 가벼워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새벽 2시, 온 세상이 가장 고요해지는 그 시간에 잠 못 이루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시간을 압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이는 그 시간. 옆에 누군가 있어도 집안에 가족이 있어도 그 새벽만큼은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시간. 낮 동안에는 분주함 속에 묻혀있던 생각들이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외면해 왔던 질문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그 시간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되면
저는 그 고요함 속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불을 켜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그 새벽 2시만큼은 아무 이름도, 아무 직함도, 아무 통장도 여러분을 대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풍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기운을 읽으려면 먼저 혼자 조용히 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깥의 소리가 다 멈추고 내 안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다면 먼저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자유로워지는 문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까? 텔레비전 소리, 스마트폰의 불빛, 끊임없는 약속과 만남,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말을 걸어오는데 그 소리가 듣기 불편해서 자꾸 다른 소리로 채우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잠 못 드는 새벽이 찾아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오래 외면해 온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 자리에 다다른 분들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공부해온 인연으로 임종을 앞두신 분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저에게 어떤 책보다도 어떤 스승의 말씀보다도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꾸밀 힘도 없고 꾸밀 이유도 없어지는 자리이니까요. 그 자리에서 누구도 더 많이 모으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집을 갖지 못한 것,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늘 인상 깊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더 일찍 내려놓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했더라면, 한 번만 더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그 말들은 그 자리를 조용히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깊이 감춰둔 것들은 결국 우리 손을 떠나 어디론가 흘러간다는 것을,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것이 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슬픈 말이라고 느끼십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이 말이 슬픈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에 지금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차피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 억지로 붙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해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충분히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이
언제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히 피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는 것을 알기에 피어 있는 지금이 그토록 눈부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가야 할 길이기에 지금 이 자리가 더욱 귀한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그것은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느라 지쳐가고 계십니까?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한번 여쭤보셔도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닐 수 있을까요? 서랍 깊은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모금, 창으로 드는 햇살,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는 잠깐의 시간, 비 오는 날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순간. 이것만은 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의 것이고 다음 순간이면 또 새로 주어지니까요. 저는 이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에 저는 현재를 잘 살지 못했습니다. 늘 과거의 어떤 일을 되새기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소박한 장면 하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마당에 앉아 그냥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후회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 온 세상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가진 것을 세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늘 충분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좋은 기운은 언제나 현재에 머무는 사람에게 먼저 깃듭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손, 미래를 향해 조급하게 뻗은 손에는 지금 이 순간의 기운이 내려앉지 못합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서랍을 닫고 떠나야 합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도, 집도, 명예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깊이 숨겨두었던 그것도 이 세상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듯이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납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들여다보니 이것이 오히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면 굳이 무거운 손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비워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매일을 가볍게, 정직하게, 충분히 살아내겠다는 가장 용기 있는 약속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 하루를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큰 병을 얻으신 후로 오히려 더 빛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일이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다고. 오늘 먹는 밥 한 숟가락이 더 맛있어졌다고. 오늘 보는 하늘이 더 파래졌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서랍 속에 잠겨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빛 아래 놓아두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날들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손을 꼭 쥐고 나온다는 것을 갓난아기는 손을 꼭 쥐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손 안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다시 그 손을 펼치고 간다는 것을 쥐고 왔다가 펼치고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한 인간의 삶이 걸어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손 안에 얼마나 많이 쥐느냐보다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 손으로 누군가의 등을 토닥여 준 적이 있는지, 그 손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는지, 그 손으로 지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적이 있는지, 저는 풍수를 통해 사람의 기운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좋은 기운을 지닌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기꺼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낸 자리에 언제나 새로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비운 그릇에 새 것이 채워지듯이 재물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어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막아두면 막힙니다. 막힌 곳에는 새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무엇을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비워도 괜찮은지 가만히 들여다보실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대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화려한 처방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멈추어 서서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면서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멈추어 서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잠깐 멈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깊은 서랍을 하나 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밤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래전 상처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풀지 못한 원망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더 이상 지금의 여러분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이 비어야 비로소 그 손이
따뜻해집니다. 꽉 쥔 손은 딱딱합니다. 힘이 들어간 손입니다. 그러나 펼쳐진 손은 부드럽습니다. 무언가를 받을 준비가 된 손입니다. 그 빈손 위에 햇살도 내려앉고 다른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비로소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여러분은 남은 삶을 처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모으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단단히 쥐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서랍이 비어 있어도 여러분이란 사람은 조금도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비움은 시작입니다. 빈 그릇이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빈 들판이어야 새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밤 조그마한 빈자리 하나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따뜻함이, 새로운 감사가, 새로운 자유가 그 빈자리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여러분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없는 이야기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마음이 한결 가벼우시기를 바랍니다.